저는 강남대학교 ICT융합공학부 22학번 노지서유입니다. 네, 강남대학교 22학번 인공지능융합공학부 김여진입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22학번 임도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근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수업하는 클러스터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코딩과 진로 활동을 진행해봤습니다. 하면 할수록 흥미가 느껴져서 소프트웨어 학과에 진학하는 게 목표로 갖고 강남대학교 ICT융합공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공지능을 더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런 막연한 목표를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공지능 스피커로 독거 노인분을 살려낸 그런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인공지능 서비스를 더 개발을 해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통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지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든 생각이 더욱 뛰어난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시간을 감소시켜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찾다 보니까 이 강남대학교 스마트시티 공학과가 그러한 교통 시스템에 관한 내용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스마트시티 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 과목 안에 코딩을 하는 단원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내준 과제를 다 끝내고 선생님을 도와 친구들에게 좀 코딩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고마워하는 모습도 뿌듯하고 저도 기초를 탄탄하게 쌓을 수 있어가지고 정보 과목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저는 미적분 과목을 제일 좋아했고, 선택 과목은 프로그래밍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미적분은 수학 푸는 거를 좋아했어서 선택을 한 거였는데, 인공지능 구현을 할 때 또 쓰인다고 해서 미적분이 지금까지도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입니다. 프로그래밍 과목은 C 언어와 파이썬을 배웠었는데, 인공지능 구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언어라고 하여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서 과목을 듣게 되었어요. 지구과학을 가장 좋아했고, 선택 과목으로 이제 과학탐구 과목 두 과목을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지구과학과 부동산 건설학부의 가장 큰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토지를 기본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토지에 관한 친환경적인 기술들이라든지 부동산 건설학부의 기본이 건축이니까 건축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생명과학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명과학에서도 미생물을 활용한 건축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하여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 정규 임원을 맡으면서 탈의실을 개설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을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토론회 등을 거쳐서 선생님들과 이제 학교에 건의를 하였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글 설문지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결국 다음 대토론에서 탈의실을 개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 학과에 들어오는 데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이 없기 때문에 직접 동아리를 개설해서 참여했던 것이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동아리에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도 하였고, 작은 게임을 만들면서 실행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의견을 나눈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공지능 전공 과목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미 기초 지식이 잡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확률과 통계 시간에 자율 발표를 통해서 코로나19 데이터 분석을 하였는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현황이라는 데이터 셋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고,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분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네, 일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진로 활동을 나열하기보다는 진로 활동 하나를 가지고 이 진로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무엇을 느꼈는지, 배우고 싶은지까지 적었는데, 이게 1번 활동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찾아서 그 인재상에 맞게 적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 문항은 자신의 인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인데요. 1학년 때 또래 상담자로 활동하면서 친구들이 저에게 상담 신청을 했을 때
그냥 고민거리를 들어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켜서 AI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까지 적었습니다. 사실의 나열보다는 이 활동을 하고 배운 점이나 느낀 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강조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같은 반에 운동부 친구들이 학업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한 번 더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여서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운동부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껴서 성적을 향상시킨 사례를 리더십 부분으로 해서 적었습니다. 1학년 때는 누구나 듣는 공통 과목인 이제 통합과학이나 기술과정 등을 통하여 제가 이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적었고 2학년 때는 여러 가지 과학 탐구 과목이나 수학들을 이 진로에 관한 이제 내용을 큰 범위로 해서 적었고 3학년 때는 스마트 시티 교통이라는 주제를 딱 잡아서 거기에 관한 세특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목과 관련된 신기술들을 많이 조사를 하였고 얻게 된 정보들과 보고서들을 활용하여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고 제가 이 대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출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자기소개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 갈등 관리 능력을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작성한 문장에는 1학년 장을 할 당시에 탈의실을 둘러싼 남녀 갈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적었고 2번 문단은 4차 산업이라는 동아리의 기장을 맡으면서 전자나 화학이나 건축 등 여러 분야의 친구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제로 잡으려는 경향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그것을 스마트 시티라는 대주제를 잡아주면서 스마트 시티에 활용되는 건축이나 전자, 화학 등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갈등을 해결한 것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완전히 외우고 예상 질문을 좀 추려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좀 받으면서 긴장감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면접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봉사활동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요. 헌혈이 왜 필요한지 면접관 분들에게 다 설명해드리고 헌혈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아서 헌혈을 좀 많이 했다고 답한 것 같습니다. 진로 활동에 관한 그런 질문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기부에서 비롯되는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일 읽어봤고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읽을 때는 스스로 이것을 왜 했고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고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고 대답해보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1번 내용에 인공지능에 흥미를 가졌던 동기를 책을 읽음을 통해서라고 써서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내용에 대한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자신의 약점 보강과 더불어서 이 학교에 얼마나 오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안 했던 활동들을 정리하였고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의 약점인 출결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1학년 때 출결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거 덕분에 제가 스마트시티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긍정적인 미소를 띄우시면서 성적에 맞춰서 이 학교를 지원한 것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막연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냥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대학교에 들어와서 자기이해와 미래 설계라는 수업을 듣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서도 직군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찾기 위해 좀 노력하다가 지금은 백엔드 개발자라는 진로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백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전공 수업을 백엔드 개발자에 맞춰서 들을 것이고 선배나 동기들과 함께 학술제나 대외 활동, 공모전 같은 데 나가서 수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초가 되는 게 데이터 분석과 수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 관련 전공을 같이 듣는 게 일단 목표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나 전공 지식 같은 역량만이 아닌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통해서 창의력을 키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학과의 장점은 건축, 도시, 부동산의 여러 교수님들과 상담을 하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진로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으로 연결되어서 사고율을 줄이는 그런 도시를 구축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하고 도시기사 자격증 등을 목표로 전공 수업을 듣고 있으며 도로를 잇는 자율주행 공모전 같은 거에 출전을 하여 입상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다른 전형보다 면접 같은 역전의 기회가 많고 또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이 학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이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오고 싶은지 진로를 설정하게 된 계기랑 진로를 이루기 위한 활동들을 세부적인 기술을 적었는데 교수님들께서 면접을 통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생기부에 작성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자신의 진로 활동을 쓰는 것보다는 빅데이터 관련된 책을 읽고 데이터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코로나19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연계시켜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기부에 나와 있는 자신이 한 여러 경험을 더 자세히 자신의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경 써서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 뭔가 그 분위기 때문에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자신이 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틀린 내용이더라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코딩만 좋아한다면은 ICT 융합공부가 자신의 적성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다음 학년도에는 같이 강남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을 하지 마시고 자신이 준비한 것만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꼭 선후배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나와 세상을 이롭게 강남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